안녕하세요. 안하게 드라마 창구입니다. 오늘은 TVN 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 9회와 10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공개된 11회 예고를 바탕으로 다음 전개까지 예측해보겠습니다. 궁중 요리, 권력, 음모, 그리고 로맨스가 폭발한 폭군의 셰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9회에서는 조선과 명나라의 마지막 요리 경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경합은 북경오리와 사찰음식의 대결. 연지영과 명나라의 당백룡이 서로 상대국의 음식을 만들어 실력을 겨뤘죠. 2차 경합 심사에서 우고는 명예 만점 조선에 한 점을 줬습니다. 이겨야 인삼 채굴권을 가져갈 수 있다지만 대놓고 비열한 점수를 준 우곤. 이어는 이에 분노하고 숙수들 본인이 자신에게 스스로 점수를 내는 것으로 바꿔요. 연지영은 숙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만든 음식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하고, 당백룡 또한 조선 사찰 스님들께 전수받은 요리를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차 경합도 무승부로 결론. 이에 마지막 3차 경합이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세 번째 경합 주제는 인삼이 들어간 탕. 연지영은 산삼이 들어간 오골개탕, 명나라는 진귀한 재료를 총 동원한 불도장을 선보이죠. 명나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압력솥이 꼭 필요했는데 제 시간에 장춘생이 하늘을 날아 가져온 압력솥 덕분에 무사히 오골개 삼계탕을 완성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음식 점수를 상대국 숙수들이 직접 매기기로 했는데 명나라 숙수 공문 내는 거식증으로 맛을 볼 수 없어 평가 점수를 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연지영이 잡탕처럼 변형해 내놓은 요리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을 받고 거식증을 이겨내 점수를 매기게 되죠. 결국 28대 27로 조선이 승리하며 경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고는 연지영을 공녀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했지만 이연이 박치기로 우곤을 넘어뜨리며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 순간 대왕대비가 등장해 우곤의 방자함을 꾸짖으며 명황제의 두 번째 비인 연비마마의 서신을 꺼내듭니다. 서신이 공개되며 우곤은 꼬리를 내리고 사태는 수습되죠. 이후 이연은 연지영을 달빛 내린 정자로 불러 차를 준비하고 새 숙수복을 선물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위기가 끝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가 했는데 강목주의 계략이 시작돼요. 제산대군과 함께 이름 모를 약재를 이용해 진명대군을 해하고 그 죄를 연지영에게 덮어 씌우려 하죠. 결국 연지영이 준비한 오골개 통닭을 먹은 진명대군이 쓰러지고 자연대비가 분노하며 연지영을 직접 고문하기에 이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지영은 끌려가 고신을 받게 되고 강목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9회는 요리 경합의 승리와 함께 연지영이 역대급 위기에 빠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회에서는 진명대군 독살 누명을 벗으려는 연지영과 그녀를 지키려는 이연의 사투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궁은 진명대군의 급작스러운 위중 소식으로 술렁이고 이연은 마음이 급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연지영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숨을 고릅니다. 그 사이 강목주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판을 조정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진명대군이 평소 먹던 한약재에 주목해 인삼과 상극인 오령지를 섞도록 지시했던 것. 같은 음식을 함께 먹은 이연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진명대군만 쓰러지게 만들려는 치밀한 수였습니다. 대왕대비는 연지영을 옥에서 꺼내며 은장도를 쥐어주고 사흘 안에 진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무서운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죠. 옥에서 풀려난 연지영과 이연의 재회 장면은 이번 10화의 감정적 정점.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며 잠시 숨 고르는 휴식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약방과 궁중 의서를 뒤지던 이연과 임송재는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석일금이 미세한 냄새와 맛의 변칙을 감지하며 실마리를 잡습니다. 쥐똥 냄새와 흡사한 향의 약재 오령지는 인삼과 함께 복용하면 독성을 내뿜는데 이를 지영과 길금이 알아낸 거죠. 이제 진명대군에게 필요한 건 독해독과 함께 체력 회복, 정확한 영양 처방이었죠. 그리하여 프랑스 회복 메뉴인 레스토랑이 조랭이 떡국으로 탄생합니다. 이 요리를 먹고 진명대군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 사건은 더 거칠어집니다. 강목주의 오른팔 궁녀 추월은 내인녀를 입막음하려다 공길에게 저지당하고 이 과정에서 공길은 누이 옥단의 죽음이 강목주의 지시였음을 듣고 마침내 복수의 대상을 분명히 하죠. 수건은 직접 추월을 제거해 증거를 없애지만 대비와 왕비들은 서서히 연지영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녀의 누명은 일단 풀립니다. 또한 정치의 판도도 급변합니다. 패비 연씨의 모친이 피 묻은 적삼을 들고 등장하면서 오래 묻어둔 진실들이 궁 전체를 흔들 조짐을 보입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연은 연지영이 이곳 사람이 아님을 어렴풋이 감지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반지를 건네고 반려가 되어달라 고백하며 매일 아침 비빔밥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까지 꺼내는 순간 이 로맨스는 가장 뜨겁고도 위태로운 지점으로 향해 갑니다. 11회 예고편은 피해 시간을 암시합니다.
연지영이 납치되자 이연의 분노는 폭풍처럼 궁을 뒤흔듭니다. 또한 숙청에 서막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불길한 공기까지 감도는 듯합니다. 그리고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죠. 예측해본다면 연지영은 강목주 측의 계략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이연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폭군으로 오해받을 만큼 강경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궁 안팎의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가운데 감정선 역시 폭발할 겁니다. 이연이 연지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연지영은 이연이 폭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홀로 싸우려고 각성. 이를 돕고자 공길과 임송재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궁중 정치와 개인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라이맥스는 구출 직전의 절체절명의 순간, 폭군처럼 보였던 이연이 진심으로 그녀를 구하러 오는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폭군의 셰프 11회는 그 모든 것이 폭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연지영은 무사히 구출돼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연은 진짜 폭군이 되지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제 남은 마지막 2회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